지난해 9월, 우리는 규모 5.8의 지진을 겪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또 한 번 갑작스레 규모 5.4의 지진을 맞닥뜨려야 했는데요. 지진이 일어난 그 긴박한 순간, 우리는 주변을 먼저 챙기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땅의 흔들림은 멈췄지만 지진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지금, 재난을 함께 극복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해보게 됩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포항의 한 카페. 이곳 역시 지난 지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뭐 이렇게 선반에 있던 유리컵이나 잔들이나 기물이 일단 떨어져서 입은 파손도 기본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둥 끝 쪽으로 돼 있는 이런 마감부들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지진으로 흔들리면서 깨진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함께 지진을 겪고 그 역시 피해를 입었지만 전호성 씨는 더 큰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이름의 커피를 준비했다네요. 프레이포 포항은 얼마 전에 있었던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저희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커피입니다. 브라질과 혼두라스 두 가지를 블렌드했는데 판매된 금액은 전액 포항 지진 헌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부를 위한 커피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려는 이들의 커피 구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구매하신 거예요? 이번에 지진 피해 때문에 좋은 일 하신다고 해서 커피도 마시고 커피도 하나 샀어요. 저도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이제 3일 차인데요. 현재까지 약 20kg 정도가 판매돼서 150만 원 정도가 현재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호성 대표는 어떤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을까요? 저희는 이제 포항에서 시작해서 포항에 성장한 커피 회사인데요. 이번에 안타깝게도 이제 지진 피해를 입게 됐고, 저희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커피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레이포 포항. 커피를 구매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포항과 지진 피해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마음이라도 전달이 돼서 지진 피해가 빨리 복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호성 대표처럼 함께 재난을 겪었지만 물심양면 이웃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지역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 좀 더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대처 능력을 키우고자 준비를 시작한 이들이 있습니다. 재난 대응 훈련에 참여한 시민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재난 시에 즉각적으로 이분들이 최초 개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원자력, 원전 대비하는 부분과 그리고 커뮤니티 매핑 파트가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심리적 응급 처치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먼저 지진을 겪은 경주를 시작으로 재난 대응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 시 대응 방법부터 심리적 응급처치 훈련까지 재난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싶은 이들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들이 대처를 해야 되고 전혀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재난 프로그램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애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겠고 구체적인 방법도 모르고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가족과 또 나가서는 마을
마을을 지켜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실제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런 재난 상황이 터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아이를 챙길 것인지,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훈련들, 이런 좀 부재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이루어질 때 좀 더 안정되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 스스로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고 이웃을 돕기 위해 모인 사람들. 하지만 이웃을 돕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야 라면 누군가가 가가지고 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타인에 대한 돌봄이 가능해진다. 이번 재난 대응 훈련에서는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이웃을 도와야 할지 함께 배워볼까요? PFA, 심리적 응급처치의 4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하라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라, 그 다음 들으라, 그리고 연결하라입니다. 준비해라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정보는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준비하라 단계입니다. 그리고 보라는요, 급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 들으라는요, 무엇보다도 상대의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해 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고요, 그대로 머물러 주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에 연결하라인데요, 연결하라는 이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원, 이것과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조심하고 삼가해야 할 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너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 야 이게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그분을 도와준다는 의지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뭔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느끼는 감정은 나와 다를 수 있구나를 인정하고 옆에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도움이 된답니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는 누구나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재난 대응 교육을 받은 시민들은 심리적 응급처치가 가진 힘을 경험하고 그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한 상태고 헬퍼의 그 개입이 들어오는 순간 점점 더 편안함을 좀 찾지 않았나. 그래도 나의 몸에 대한 그런 치료가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부분은 많이 좀 도움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제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저 자신을 조금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운 것 같아서 마음에 사실 좀 안정도 받았고 희망이라는 거, 그런 걸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좀 돌볼 수 있겠다는 그런 약간의 자신감 이렇게 좀 생겼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학교에서나 그리고 또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평범한 시민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상처받은 시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공동체와 협력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들이 모인다면 우리는 어떤 재난 상황도 함께 극복하고 함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사고, 구조를 기다리는 누군가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살려주세요! 긴급 상황 발생.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현장 속에서 과연 소중한 생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인명구조입니다! 변이가 더 놀라지 마시죠!
지금 구조견이 쫓고 있는 것은 냄새. 뭔가 냄새를 맡았는지 발걸음은 바빠지고 구조견이 다가간 그곳엔 바로 실종자가 있었다. 재난 현장 속에서 실종자를 찾아내는 인명 구조견. 일반 개가 3G라면 구조견은 LT. 이들의 이름이 불리는 곳이 곧 사건 현장이 되고 이들이 출동하면 곧 사건이 해결된다. 재난 현장 속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구조견들의 훈련 현장 속으로 출발!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이곳.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척척 맞는 팀워크로 그 열기가 대단한데. 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세요. 오늘 네. 무슨 날인가요? 네, 오늘은 수준 유지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인명 구조견의 구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도에 보급된 구조견을 대상으로 매년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구조견들이 이렇게 처음 접해보는 지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핸들러도 물론 이렇게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도 되고 그에 따라 구조견도 긴장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어떠한 환경이든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해 다양한 훈련 시설을 갖춘 이곳은 우리나라 소방 구조견들을 길러내는 종합훈련센터로 지난 20일 대구에 처음 문을 열었다. 우와, 정말 멋져요. 네, 멋있죠. 세계 최초의 인명 구조견입니다. 그럼 저도 오늘 하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핸들러 체험 해볼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가시죠. 여기요? 예.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은 우리 리포터 내친김에 구조견 훈련사 체험에 나섰다. 아니, 개들이 저를 너무 반기는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들도 미인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왜 저를 여기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 일단 이거부터 받으시죠. 이거 청소 도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핸들링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강아지들하고 친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교감이 형성되어야지만 이제 일단 기초적인 훈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육관리 실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포터의 변신은 무죄. 복장 제대로 갖춘 뒤 난생 처음 개 사육장으로 들어가 보는데 원래요 무슨 일이든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어느새 반짝반짝해진 바닥. 천지야, 네 방 청소 다 했어 내가. 어때, 마음에 들어? 깨끗해? 누나 고생하셨어요.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간단한 시범 수업이 이어졌다. 오, 아니 구령이 참 재밌어요. 그렇게 들리십니까? 네. 예, 이제 구조견한테 내리는 복종 명령어고요. 엎드려라는 명령을 했는데 엎드려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 엎드려라는 톤 안에 명령의 톤으로서 우리 구조견들은 알아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저도 하면 하겠네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뭐 앉아, 엎드려, 놀아 이런 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신감만큼은 100점짜리 초보 핸들러.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인다. 한번 돌아볼. 천지 돌아. 천지 돌아. 천지 돌아. 천지 앉아. 누나 좀 더 배워서 오세요. 네? 특히 중요한 게 강인한 체력,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적응성, 그 다음에 재난 현장이나 산악에서에 대한 환경 적응력이 좀 뛰어난 개체가 구조견으로 좀 선발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럼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각종 저희 전반에 있는 재난 사고나 아니면 산악 사고 현장에서 그 실종된 요구주자의 위치를 지점으로써 그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구조견입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멈출 줄 모르는 구조견들 훈련. 실제 재난 현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에서 이번엔 어떤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 훈련장은 그 풍수에 쓰나미나 이제 홍수로 인해 가지고 매몰된 사람을 찾을 때 그런 용도로 만든 훈련장이고요. 요 앞에 보시면은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붕괴됐을 때 매몰자를 수색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이거 세팅을 해놨습니다.
사람보다 50배 이상 발달된 청각과 10,000배 이상 뛰어난 후각으로 실종자를 수색하는 구조견들. 재난 현장에서 구조견 한 마리는 수색대원 30명 역할을 할 정도라고. 현재 29마리의 구조견들이 이곳에서 각종 테스트를 통과한 후 전국 소방본부에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개 중에서 우리나라 토종개, 진돗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제 지나친 관심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스스로 하려는 습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사냥 본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도 이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동물이 나타나면은 그 사냥하려는 본능으로 옆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구조견으로 좀 사용하기는 좀 부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강아지들이 나중에 재난 상황에 투입이 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재난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건물 더미에 이제 매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첨단 장비로도 좀 찾기가 어려운데 구조견은 이제 뛰어난 후각으로 냄새로 찾기 때문에 약간의 틈새만 있으면은 냄새가 올라와서 구조견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남다른 고참 포스 풍기며 나타난 경공 한 마리. 올해 최고 인명 구조견으로 선정된 케빈이다. 케빈은 각종 국제대회 및 해외에서 뛰어난 수색 활동으로 해외 관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케빈과 같이 1급 구조견이 되기 위해선 2년 이상의 혹독한 훈련과 까다로운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인명 구조견입니다. 견이 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아직까진 서툴지만 하나씩 배워나가는 초보 핸들러 최선아.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파트너와의 호흡도 척척이다. 여자 핸들러 정말 멋지세요. 근데 훈련하면서 좀 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구조견이 재난 현장에 가게 되면 인명 구조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은 기본이고요. 핸들러와 구조견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체력 관리와 구조견과의 매칭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훈련 강도를 업그레이드. 실제 상황 훈련 장소는 겨울철 등산객의 안전사고가 많은 산악 지형. 산에서 실종자를 구조한다는 가정하에 상황을 설정해보기로 했다. 추정하에 지금 보이는 부분 이중 좌측하고 등산 중에 가상의 여구조자 말 그대로 이제 20대 여성분이 한 명이 전환된 상황입니다. 구조하는 입장에서 구조되는 입장이 되어보기로 한 최선아 핸들러. 누나 꽉꽉 숨으세요. 숨어도 그냥 숨을 최선아가 아니지. 못 찾아. 어떻게 찾아? 구조견이 못 찾게 깊숙한 곳을 찾아 들어가는데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숨어 있으면 못 찾을 것 같아. 꽁꽁한 두 손을 붙들고 꽁꽁 숨어버린 최선아 핸들러. 네, 교관님, 저 숨었습니다. 출동 부탁드립니다. 인명 구조입니다. 실종자를 찾는 데 있어 스피드는 생명. 핸들러들은 구조견의 종소리를 듣고 함께 수색에 나섰는데 과연 최선아 핸들러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까? 선물도 나네. 구조견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드디어 실종자를 찾은 것일까? 어머머머머머머머 세상에 정확하게 최선아 핸들러를 찾는 데 성공. 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구조견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다. 혼자 이 넓은 공간에 5분, 10분 있으니까 시간도 안 가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걔가 와서 왕왕 짖으니까 살았다,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실제 조난 상황에서 이런 구조견을 발견된다면 정말 너무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이런 실제와 비슷한 훈련장이 생겨서 저희 구조견이 왔을 때 처음에는 무서워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런 훈련장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구조견이 더 잘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명구조견 화이팅! 해마다 증가하는 사건 사고 현장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현장을 누비는 인명구조견. 그들의 힘찬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얼마 전 단장을 마친 강릉역입니다. 새로운 철길, 고속철도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곳이기도 하죠. 지금 제가 들어온 곳이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강릉 역사입니다. 이게 딱 얼핏 봐도 시설이 굉장히 넓고요. 웬만한 시설물들은 이제 공사가 다 끝난 것 같거든요. 또 제 뒤로 많은 분들이 오늘 시승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시간 이제 10시 50분을 막 넘었는데요. 잠시 후면 이제 서울역으로 출발하는 KTX 경강선 시승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벌써부터 탈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식에 앞서 경강선 건설에 대한 이모저모를 설명드렸는데요.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만 집니다. 어느새 모두를 실어 나를 열차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첫 운행을 앞둔 KTX를 타고 생생한 철길을 따라가 봅니다. 이제 이 열차가 강릉역에서 서울역으로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막 긴장이 됩니다. 지금 각 언론사 기자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타고 있거든요. 저도 따라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여행이라도 떠나듯 조금씩 들뜬 마음으로 자리에 올랐는데요. 차창밖 지나가는 겨울 풍경마저 포근하게 느껴지는 안락함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지금 이 열차가 굉장히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터널이 대관령 터널이래요. 이게 전체 길이가 한 20km가 넘는데 통과하는 데만 한 5분 30초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깜깜해요. 계속 깜깜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태백산맥을 그대로 쭉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제 영동 지방에서 이제 영서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터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다.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경강선에는 터널만 무려 34개, 전체 터널 길이만도 약 76km에 달한다고 하네요. 원주 강릉 구간에는 만종, 횡성, 둔내, 평창, 진부, 강릉역 등 총 6개 역이 새로 지어졌는데요. 이 중 평창과 진부, 강릉역은 올림픽 기간 중 상당수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대체 이 열차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제가 켜봤거든요. 그랬더니 찍힌 속도가 240km예요. 와, 진짜 빠르죠. 사실 이 열차에 지금 타고 있을 때는 이 정도로 빠르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이게 진짜 이 서울 강릉이 이제 더 이상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너무나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반나절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사시는 분들이 오늘 동해바다 가가지고 회 하나 먹고 오자. 이 KTX면은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내비게이션에 찍힌 열차 최고 속도는 시속 252km, 설계 최고 속도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흔들림 없이 쾌적하고 여유로운 여행. 고속열차의 등장은 강릉 시민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또 시승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네. 강릉 시민들의 수건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좀 호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으세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이 시승 그런 이제 차원이긴 하지만은 강릉에서 서울까지 진짜 이 단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기차를 오늘 처음 타봤는데 우리가 기차를 놓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참 많은 노력을 해온 그 결실이 맺어지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열차를 놓기 위해서 정말 우리 강릉 시민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차 여행은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는 로망이죠. 옆자리 우연히 만들어내는 낭만, 차창 너머 무엇이 펼쳐질지 기다리는 상상. 길게 늘어선 앞차 뒷공무니만 바라봐야 했던 밀리는 고속도로도 철길 위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치 좋고 날씨 좋고 넓은 데도 왔겠다. 역시 뭐니뭐니 해도 이 기차 여행의 묘미는 먹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거를 또 싸왔죠. 기차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거. 짠! 달걀. 제가 오늘 이거 5시 반에 제가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삶아온 계란이에요. 근데 또 요것만 먹으면
목이 막히잖아요. 사이다. 요 환상의 콤비. 요거를 제가 여기서 좀 먹겠습니다. 편하게. 여행이나 소풍에 주전부리는 빠질 수가 없죠. 똑같은 달걀, 똑같은 음료도 기차 안에서 먹으면 어쩜 그리 꿀맛인지. 예전 그때 그 생각나지 않으세요? 만종역을 지나 어느새 중앙선에 접어들었습니다. 중앙선은 여러 노선이 합해지는 혼합 구간. 그렇다 보니 지금껏 달려온 원주 강릉 구간보다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는데요. 이런 것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오늘 하는 시운전의 목적입니다. 이 경강선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경강선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이내에 연결하는 고속철도입니다. 만종, 횡성, 둔내, 평창, 진부, 강릉역을 새로 신설했고 올림픽 기간에는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선수단을 안전하게 수송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오늘 이게 이제 시범 운전이잖아요. 이 시범 운전에서는 그럼 어떤 것들을 이제 보통 점검하게 되는 건가요? 12월 중순 정식 개통을 앞두고 시스템이나 서비스, 안전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영업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유일하게 고속열차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승용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수도권까지 거의 3시간 남짓 걸렸지만 이젠 꽤 빠르게 접근이 가능해졌죠. 어느새 눈에 들어온 낯선 풍경. 오늘의 종착역 서울역에 도착했네요.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 시간이 11시 41분이었고요. 지금 시간이 1시 52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한 10분 정도가 걸린 건데 이제 오늘은 시운전이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도착을 한 셈인데 제가 평소에도 서울 강릉, 강릉 서울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역대 최단 시간 찍었습니다. 정말 빠르고 정말 편하게 왔어요. 짱짱짱. 이제 서울 시민들의 서울역에서 강릉을 오가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겠죠. 올림픽이 끝나면 평일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10회, 청량리에서 강릉까지는 8회, 주말엔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10회,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총 16회 열차가 운행될 계획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강릉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4시 12분 열차로 강릉으로 돌아갈 텐데요. 갈 때는 제가 사실은 KTX 타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KTX 투어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시민분들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볼 거고요. 아무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 바로 탈게요. 동서를 잇는 첫 고속철도의 개통은 강원도에서 수도권까지를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어줄 텐데요. 본격적인 고속철도 시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바로 강릉 시민들의 자존감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면 그 뭐 여러 가지로 더 좋지 않겠어요. 도움이 많이 되고 강릉 시민분들은 지금 두 손 들어 환영하고 다들 너무 즐거워하시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예, 철도가 들어와서 예, 너무 좋다고 서울 가기 좋다고 특히 병원 갈 일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용하기 좋잖아요. 서울 가면 차 갖고 다니면 도로교통료나 또 서울 가면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주차비도 많이 내고. 근데 이거 경강선을 타고 다니면 일단 서울 가서 지하철 다 연결되니까 볼일 보기도 좋고 편리하고.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의 지역 경제와 관광, 문화 발전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와, 지금 현재 시각이 6시 14분입니다. 돌아올 때는 2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제가 오늘 KTX 경강선을 타고 강릉에서 서울, 또 서울에서 다시 강릉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해봤는데 이 KTX 경강선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빠르고 정말 편안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이 경강선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 강릉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KTX 경강선 파이팅!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겨울에 떠나요. 초조가 근데 왜 여기를 온 거야? 왜?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아 알지. 저기 슬도 요 방파제. 근데 어쩌면 여기가 울산에서 겨울에 제일 추운 곳이 여기. 아 그렇네요. 지금도 봐봐. 바람 지금 장난 아니잖아 지금. 존경하는 MBC 시청자 여러분, PD와 작가 저 스태프들은 오디오맨들은 지금 보세요. 복장 보세요. 자기들은 한겨울 복장을 이미 바닷가에 온다는 걸 지들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저는 뭡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극한 직업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추운데 바다에 지금 해녀 한 분이 지금 들어갔어. 지금 물에 들어갔어. 지금 작업하고 계시잖아. 잘 발견하셨는데 저희가 이 슬도에 온 이유가 저 해녀분들하고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자고? 빨리 말을 해 이 사람아. 아니 저기 이렇게 가셔서 이쪽에서 먹을 수 있는 제철 음식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고 나오시네. 에? 사과 가라고요? 뭐 잡았어요 뭐? 문어 잡았구나. 나 물하는 사오겠어. 와, 아이고야. 그래, 사과가 머리 내배줄게. 얼마씩인데요? 3만 원이래. 3만 원거든 계산해 그거 뻥 잡은 거. 마트 가면 자, 한 개 두 마리 5만 여가 원. 삶아 같이 삶아 먹으면 돼. 아? 성게. 성게 몇 마리 줄까? 그래, 사과를 자 까무가리 가가. 와. 서비스가 개 2마리, 성게 4마리. 정 PD 이모님이 고생하셨잖아. 사라. 어? 사자. 야, 사야 돼. 나도 어. 오늘 내줘 오늘만. 네. 하나가 사업하는 거야. 안 깎아줘요? 좀 깎아줘. 좀 깎아줘. 사과를 했다. 아이씨 여기. 자. 네. 아. 요. 여래가. 잊어먹지 마세요. 네, 많이 잡으세요. 그럼 이제 오늘 먹는 건 이거 먹는 거야? 아 직장인 때 도대체 3만 원 썼잖아. 3만 그럼 아니 내 때문이 아니라 내 때문이 아니라 여기 오자고 한 사람이 누구야? 여기 오자고 한 사람이 아니 정필이 네가 여기 오자고 했으니까 한 거지. 오늘 이 중에 한 가지를 먹으려고 했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맛있게 하는 음식점이 근처에 있으니까요. 그 집을 찾아가시죠 이제. 빨리 가 그럼. 참 이 소박하게 문어 한 마리와 성게를 지금 사가지고.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 이런 그 성게 맛집으로 아주 소문이 났더만요. 그 소문 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들은 구워서 힘드는 게 말똥 성게, 앙장어라고. 성게 맛도 향도 좋고 맛이 아주 일품이. 아니 성게는 그냥 무슨 성게도 다 맛있더라고. 아니, 앙장어하고 성게하고는 하나가 달라요? 가격도 배가 이상.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늘을 맛보는 겁니까? 그렇죠. 이걸 오다가 그 해녀 이모님한테 좀 샀거든요. 이것도 좀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뭐예요? 그럼 성게예요, 앙장구예요? 요거는 이제 성게인데요. 색깔이 검고 침이 길게 이렇게 나왔어요. 철이 또 이거는 6월, 7월, 9월 그 사이에 성게가 철이고 이제 앙장구는 말똥 성게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밤시 같이 색깔도 밤송이 같이 굉장히 이게 자라요. 대체로 앙장구는 10월부터 거의 2월까지. 가을, 겨울, 철만 일어나고 하는. 성게의 다른 말이 이제 지방에서 앙장구라고 그러는구나 했는데 아니네요. 품종이 아닌 거네. 앙장구의 그림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걸 계속 파도가 치게다가 해상 날씨가 안 좋아서 한 며칠간 작업을 못 하고 있어요. 실정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숙성된 걸 이제 며칠 전에 잡아놓은 걸 우리가 손님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성게. 여기 앙장구. 앙장구. 색깔이 확 다르네 확실히. 예. 보기에도 눈으로 보기에도 요놈이 더 맛있어 보여. 그죠? 색깔도 더 예쁘고 값도 그럼 앙장구가 더 비싸고. 요거는 한 5만 5천 원 정도, 요건 한 12만 원. 그거 2배 이상이네. 보통 우리가 왜 바닷가에서 이제 거기서 직접 사면 바로 이렇게 까서 먹잖아 이걸. 그럼
바로 먹는 것하고 이렇게 숙성된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죠. 이제 보통은 바로 먹으면 신선함하고 네. 그런 맛은 바로 잡으기 낫는데 실제 깊은 맛은 더 숙성된 게 더 깊은 맛입니다.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아, 예. 제가 먹어도 됩니까? 예, 예. 대표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요놈이 앙장군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까서 왜 이렇게 횟집에서 주거나 하는 그 맛보다는 확실히 깊은 맛이 더 나면서 바다 향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담백하고. 예. 그 뒷맛도 이게 야 뒷끝 있네. 네, 뒷맛도 한참. 뒷끝이 있는데 다 들어갔는데도 그 향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럼 요놈을 갖다 이쪽이 이제 성게. 네. 약간 강하죠. 아 그래요. 향이 확실히 이 앙장구가 강해요. 강하고 여기는 좀 이것보다 향은 약해. 그런데 어쨌거나 둘 다 고소한 맛이 그대로 담겨 있네. 이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놓고서 어느 쪽 먹을래? 그럼 이쪽 먹지. 당연히 그걸 드셔야죠.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 해드릴게요. 한상이 딱 차려졌습니다. 요게 앙장구 비빔밥. 그 다음에 비빔밥의 그 요리들. 아, 이게 뭐 저기 새순까지, 새싹까지 막. 이 비빔밥은요, 이렇게 탁 한 공기를 다 넣으면 이 비빔밥의 진미를 알 수가 없어. 한 반 정도만 싹 넣어가지고서 숟가락으로 비비면 안 돼. 막 으깨지잖아. 젓가락으로 살살 섞으면서 비벼줘야 됩니다. 맛있겠죠? 자, 이제 적당히 비벼줬어요. 앙장구 비빔밥 아니야.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 앙장구니까 앙. 이렇게 비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앙장구의 향이 다 싹 퍼져 있어 밥에. 이 각종 이 야채, 나물 이것들이 아주 어우러져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앙. 앙하고 먹고 나서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앙장구니까 앙 먹고 나서 장구쳐. 띵까다 그냥. 장구 치면서 노래 부르고 싶은 그런 맛 먹고 나. 근데 이 향이 왜 우리가 거부감이 있는 향이 아니라 그 바다의 깊이 쫙 심해에 있는 그 바다의 향이 쫙 모여 있는 요 향은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향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앙장구 말고 성게를 선택하시면 되지. 그게 조금 쌉니다. 근데 나는 앙장구 비빔밥 먹을 거야, 성게 비빔밥 먹을 거야 하면 나는 100번 다 이거 앙장구 비빔밥을. 그럼 먹고 나서 장구를 쳐야지. 김희 카메라 감독이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잖아. 너무 많이 떴나? 할 수 없지 뭐. 이걸 또 덜어내면 또 빈정상할 거 아니야. 어때? 그 향이 확실히 약간 아모니아 같은 향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무거운 향이 앙장구에는 느껴지네요. 앙장구는 제가 처음 먹어보거든요. 성게하고는 확실히 향이 다르네요. 근데 성게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먹던 거 말고 좀 새롭게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런 분들은 이 앙장구 비빔밥을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먹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질 거예요. 장구 치고 싶으신다니까. 이 앙장구 비빔밥과 같이 나오는 이 진짜 이걸 이렇게 사이드로 주면 뭐 남는 게 있는가? 와, 이 고등어 조림 요놈을 또 먹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큰 고등어 보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정도 크기 고등어는 이건 쉽지 않아. 야, 집에서도 고등어 조림을 하긴 하는데 왜 같은 고등어인데 이런 맛이 안 날까? 이러면 또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사실인 건 어떻게? 근데 왜 이런 맛이 안 날까? 그게 늘 궁금했어. 다 먹고 때 맞춰서 사장님이.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와, 이걸 또 들고 오셨네. 엄마 세상에. 제가 사장님이 해준 이 앙장구 비빔밥을 다 먹었잖아. 싹싹 또 바다가 그냥 뱃속으로 싹 다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이 앙장구 성게 비빔밥을 이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여기? 한 지가 약 3년 쫓게 지났습니다. 네. 여기서 처음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또 바닷가, 여 간포 저쪽 방에 동해 바다에 바닷가 출신이다 보니까 네. 앙장구 구매가 돼야 됩니다. 첫째 한라면, 성게나 앙장구나. 저는 그게 가능하니까 친구들도 네, 그래서 시작을 했죠. 이제 손님들 와서 다 만족하고 가시고. 네, 다들 뭐 싫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거기다 뭐 난생 처음 먹어보는 분들이 많죠. 그 맛 변치 않고 쭉 우리들에게 맛있는 이 앙장구 성게 비빔밥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함없이 항상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집이 그렇게 유명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왔죠. 그렇구나. 이거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고.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해산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시래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오늘 괜찮은 느낌이네.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다 나온 손님들. 그런데 왜 남겼어? 왜? 언니는 다 배웠잖아. 그럼 우리가 발품 시계 화이팅을 한번 카메라를 보면서 자, 하나, 둘, 셋. 발품 시계 화이팅!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 인생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나날 청춘. 그 찬란한 시절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도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지키고 싶은 것들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방법들을 꾸준히 찾아가는 것. 엎어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추진력. 지금 하고 싶은 걸 가장 잘 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 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찾아 나가는 게 저한테는 도전인 것 같아요. 행복을 위해 꿈을 위해 꿋꿋이 자신만의 미래를 읽어가는 당찬 청년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곳곳에 예술의 향기가 움트는 지역 문화의 중심지 순천 문화의 거리.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만든 이 공간은 개성 뚜렷한 4명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보금자리입니다. 고용 절벽 시대 힘겨운 취업 대신 당당히 창업을 선택한 청년들인데요. 혼자보단 함께여서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의 일을 할 때 4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은 다른 친구한테 물어봐서 해결도 하고 그래서 딱히 뭐 이런 일이다기보다 같이 넷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각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해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려진 가구를 재활용해 새로운 소품을 만드는 공간 디자이너. 공간 디자인 일을 병행하며 사람들에게 깊고도 풍부한 커피 맛을 선사하는 바리스타. 따스한 감성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패브릭 소품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인테리어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랑 한 친구는 현장에 주로 가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목 작업도 하고 용접을 해서 철 작업도 하고요. 뭐 침구라든지 뭐 커튼이라든지 거기에 장소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작은 원단 소품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젊은 창업가들이 따로 또 같이 운영하는 공간. 이곳은
동네 청년들의 아지트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불러 모아 다양한 형태로 어울리며 소통하는데요. 동네 안에 행복한 청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모여서 무언가를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같이 뭔가를 하자고 제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공간에 위치하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부분 그리고 보람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래된 집, 마당을 지나 좁은 통로를 따라가면 만나는 비좁은 작업실. 슬기 씨는 인물의 특징적인 모습을 재밌게 혹은 익살스럽게 포착해 그려내는 캐리커처 예술가인데요. 그가 하는 캐리커처는 조금 특별합니다. 일반 캐리커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재료 부분이 컴퓨터나 수채화 그리고 이제 마카 같은 미술용품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온 사인이 이제 아무래도 밤에 밝다 보니까 분위기 연출이나 그런 게 좋아서 타 제품하고는 이제 밤에 좀 더 강한 낮보다 그렇게 그런 성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이라지만 슬기 씨에게 예술은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한 자신감 넘치는 창업 아이템. 두 사람만 들어가도 꽉 차는 비좁은 작업실이지만 가장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만족합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걱정이 초기 자금인데 초기 자금에 대해서 부담 없이 저희가 작품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 작품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해주는 입주작가 프로그램에 선정돼 지난 1년간 작업실을 제공받았던 슬기 씨는 이제 기간이 만료돼 작업실을 비워줘야 합니다. 짧다면 짧았지만 자립하는 발판이 되어줬던 고마운 시간들이었는데요. 이제 독립을 앞둔 그는 더 커다란 꿈을 꿉니다. 지역에서 예술활동이나 창업활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같이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성공할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이제 지역 예술가들이 그런 그룹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끼리 소통과 발전을 같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자리한 예술가들의 놀이터 장안 창작마당에는 오늘도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20세기에 태어난 청년들이 각자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음악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친구들. 즐겁게 악기를 배우고 여기서 배운 실력을 키워 크고 작은 음악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들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그 마음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소원들을 제가 풀어줬을 때 그리고 자기가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음악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가진 돈을 다 쏟아부어도 현실 앞에 막막했던 때가 많았는데요. 그토록 어렵고 힘들어도 지속할 수 있었던 건 이 청년들에겐 음악이 가장 가슴 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걸어나갈 수 있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따뜻한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과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희는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각자 다른 일들을 하면서 수익을 내서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또 마음을 쏟고 그런 과정들 자체가 너무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아요. 가볍고 따뜻하게 누군가를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건 실은 아주 큰 용기가 아닐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소중히 읽어온 시간들, 그 시간이 가져다준 좋은 인연들. 이들의 음악으로 나누는 행복 바이러스가 더 많은 이웃들에게 공기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전국에 정말 좋은 뮤지션들이 즐겨 찾는 동네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순천 조금 먼 곳이지만 가서 공연하면 정말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따뜻한 관객들 만날 수 있어라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전해지고 그런 동네가 되게 하는데 저희가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 싶습니다. 꿈에 도전하다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젊음이겠죠? 꿈을 위해 당당히 내딛는 발걸음. 멋진 내일을 위해 부단히 오늘을 일구는 이들의 열정 어린 청춘을 응원합니다.